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주변 시세나 거래량, 건물 외관 등에 참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은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거액이 좀 오고 가는 만큼 내야 할 세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세테크의 중요성 다시 한번 저희가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또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인천 자유경제구역입니다. 상가를 좀 소개해드릴 텐데요. 면적은 전용 면적 약 40제곱미터, 시세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다른 지역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바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곳인데요. 인천입니다. 상가를 한번 만나볼 것 같아요. 근데 송도 국제도시는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을 곳이긴 한데 자세히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지역적인 특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이제 수익형 투자의 대표적인 물건이죠. 상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위치는 송도 국제도시 안에 있는 거고요. 유형은 상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전용 약 40평방미터. 분양 가격, 시세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9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층 상가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2층이나 3층 쪽으로 올라가면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송도에 있는 상가는 센트럴파크역, 그리고 인천대 입구역, 이거는 인천 지하철 1호선입니다. 그리고 GTX B노선, 그리고 송도역은 KTX역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송도 국제도시는 국제 업무단지와 이제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배후에 약 20만 명의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고요. 송도 국제도시의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 이슈들이 송도 국제도시 자체의 미래 가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과 문화의 중심지로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곳에 있는 상가이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GTX B노선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GTX B노선이 이제 2022년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소비 세력들까지 이 송도 국제도시 상권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가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입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송도를 좀 만나보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송도 국제도시는 들어보셨을 텐데 자세한 부분 빨리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좀 입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상가기 때문에 이 상가를 좀 이용할 배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입지도 함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송도 국제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인천에는 총 3개의 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자, 청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종이 있고 지금 소개드린 송도가 있는데, 이 경제 자유구역마다 이제 특정화된 사업이 있어요. 이쪽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이유. 자, 영종은 물류나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겠고요. 청라는 금융이나 로봇 단지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도는 비즈니스나 IT, 그리고 BT 산업을 위주로 개발을 하는데, 이 경제 자유구역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자유경제구역을 두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송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송도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송도는 섬이에요. 섬인데 자연적인 섬이 아니죠. 예전부터 이제 인공적인 간척을 통해서 이렇게 섬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송도에는 총 8개 정도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가 있냐면 연세대 글로벌 캠퍼스가 있고요. 인천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욕주립대학도 있고 한국 조지 메디슨 대학도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도시답게 교육의 메카로도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코스트코, 또 현대 아울렛 등
대규모 쇼핑몰 또한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2 경인고속도로와 또 제3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의 진출입이 자유롭고요. 현재는 그리고 인천 1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 착공되는 GTX B노선이 이쪽 인천대 입구역을 출발해서 강남을 통해서 이제 청량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입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송도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공구부터 11공구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각 공구별로 이제 특별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국제 업무 단지라든가 여기 뭐 신학 물류 단지 그리고 뭐 지식정보 산업 단지, 국제화 복합 단지 등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수많은 쇼핑몰과 마트 그리고 학교가 영 45개 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병원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송도에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센터, 기업체, 아파트 등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오고 엄청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상가는 이쪽 3공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공구가 자세히 어떻게 생겼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공구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1공구 밑에 2공구 옆에 있는데 3공구에는 2022년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 예정돼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지금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는 현재 송도에서 가장 비싼 분양가로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물건의 위치는 여기인데 이 주변으로는 이제 이랜드몰이라든가 롯데마트, 뭐 롯데홀 이런 것들이 대형 쇼핑몰들이 밀집해 있고요. 그 뒤로는 과학예술영재고 또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3공구 자체 내만 이런 그 대규모 개발 호재라든지 쇼핑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송도 자체는 지금 인구가 한 17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 따지면은 약 6만 세대 정도 되고요. 총 사업체 수가 한 2,000개 정도가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체들 중에 한 100여 개 정도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이 송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치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학교 수도 48개교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입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송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처음에 1단계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이제 갯벌들을 매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2단계 14년까지 1단계 개발 공사가 완료됐고요. 현재까지 3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3단계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 개발 계획들이 있고요. 간척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보실 게 인천 송도의 이제 인구 증가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인천 연수구에 송도가 속해져 있습니다. 연수구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송도동의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개시킬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거든요. 그런 호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게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이제 인천시라든가 개발회사들의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지역 내 그 자연적인 인구 유입뿐만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통한 인위적인 인구 유입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송도에 지금 소개드리는 상가는 앞으로도 상권의 발전과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가가 여러 구역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3공구 지역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변에는요, 거주지와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이 있기 때문에 고정 인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 쇼핑센터가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호재들은 좀 어떤 걸 품고 있을까요? 네, 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이 송도라는 곳은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송도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KTX, GTX의 B노선이 예정돼 있고요. 제2 외곽순환도로, 강남 순환고속도로 등 이제 광역적인 교통망을 갖춰가려고 하는 도시입니다. 현재 있는 교통도로망으로 보시면 제2 경인고속도로가, 제2
제2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에 근접이 돼 있고요. 제3 경인고속도로와도 인접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순환 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있어요. 거기와도 연접돼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과도 단거리로 연접되어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현재 개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교통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건도 추가된다는 거죠. GTX B 노선이 22년에 착공을 해서 완공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GTX B 노선이 지금 청량리까지 가는데요. 인천 송도역을 출발을 해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상가에 인접한 이제 인천대 입구역을 통과를 합니다. 거기에 정차를 하고 그다음에 강남을 지나 청량리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송도발 KTX 연장선도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KTX는 이제 송도에서 어딘가를 이제 연장하게 되는 사업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자, 복합 환승센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제 여객 터미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교통 호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한 개발 호재도 좀 알아봐야겠죠. 자, 송도는 이제 바다와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바다와 붙어 있어서 이제 물류 단지로서의 그런 역할도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암 물류 단지 그리고 신항만 물류 단지가 지금 개발 계획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쪽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상주를 하겠죠. 그러면은 최소한 4만에서 5만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골든 하버 그리고 워터프론트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제 세계적인 관광 휴게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자, 워터프론트 개발 계획을 통해서 창출되는 고용 효과만 연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또 골든 하버 계획으로 통해 그 방문자를 늘리게 됩니다. 관광객을. 그러면 연 관광객이 약 200만 명 이상이 송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송도 워터프론트 계획과 GTX B 노선 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배후 인구가 현재는 320만 명에서 앞에 말씀드린 이제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GTX B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약 1,540만 명의 경제성 배후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그리고 그 워터프론트와 아까 골든하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 있는 관광 지원을 통한 유동성 있는 배후수를 만들고 앞으로의 인구 유입을 가져와서 송도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는 내용이었고요. 또 독일의 henkel사라든가 자, 벨기에의 유미코아라는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런 한 100여 개 정도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송도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국제 도시라는 평판에 맞게 그런 그 글로벌 시티의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송도 국제 도시를 평가하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제가 개발 호재를 보면은 뭐 교통 호재가 뭐가 있다, 뭐 재개발이 된다 이런 거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개발 호재 자체가 좀 사이즈가 큽니다. 항만을 개발을 하고 관광지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도 국제 도시는 인구 유입을 통한 업무 단지 활성화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모든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송도 국제도시 그리고 또 계획도시입니다. 그리고 계획도시답게 굉장히 호재들도 많고 또 글로벌 호재들까지 좀 모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여러 호재들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요. 인구가 조금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크 포인트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대표님. 네. 자, 수익형 부동산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 송도 국제도시 상가. 자, 상가의 대표적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첫째, 유동인구와 소비인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 유동인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인구죠.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서 소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인구, 즉 상주인구죠.
상주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이 인구를 틀림없이 구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상권이 지속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상권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작은 상권들은 자주 움직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유행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메인 상권은 크게 움직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할 상가가 이 메인 상권에 있는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실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 이 공실이라는 게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가장 무서운 건데요. 1년에서 뭐 한두 달만 공실이 나도 투자 수익률이 그냥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비 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상권이 지속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될 거는 이제 상가 건물이 무엇인가에 따라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상가는 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동네에 있는 근린 상가도 있고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단지 내 상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큰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가가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완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상가를 공실률을 주기 위해서는 작은 상가보다는 큰 상가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층수에 따라서도 공실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제 고층보다는 저층이 공실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선점하라. 자, 접근성이 좋은 입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큰 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이 최소한 3개면은 도로와 맞닿아 있을 거예요. 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데 이 세 도로가 전부 다 메인 도로는 아닙니다. 자, 어느 한 도로가 메인 도로가 되겠죠. 같은 일진이라 하더라도 이 메인 도로 주변에 이게 상가들을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4가지 조건들을 좀 잘 조합을 해서 상가를 선택하신다면 상가 투자에 대해서 크게 위험함 없이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가이다 보니까요, 뭐 상권 체크 같은 거는 굉장히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요, 이 시세하고 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송도 상가의 현재 시세는 6억 6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월세를 줄 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50에서 35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자, 대출액은 이게 상가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보다는 대출이 좀 많이 나옵니다. 4억 3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 실투자 금액은 1억 8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거는 보유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즉 부동산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나야 한다. 그래서 트렌드는 점점 수익형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송도 국제도시 내에서 이 정도의 매머드급 상가가 나오기는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좀 잘 보시고요. 이 송도 국제도시의 상가에 투자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역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투룸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 시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은평구 불광역으로 와봤습니다.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정확한 지역의 강점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네, 현재 은평구에 있는 이 위치한 불광역 투룸 아파트가 요즘 굉장히 핫하고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주변에 호재들도 많고 인프라도 앞으로 좀 채워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유형으로는 아파트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치는 다들 아시다시피 불광역의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불광역의 더블 역세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면적은 전용 약 29제곱미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입지 같은 경우는 이 은평구의 인구수가 약 48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세대수는 20만 3천 세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위치상으로는 이 서부권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 경기도 고양 및 파주와 굉장히 가깝고요. 주요 업무지구인 마포라든지 용산, 여의도 그리고 종로와 을지로 등 이 주요 업무지구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굉장히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소형 주택이 굉장히 이 공급이 많은 저평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발 호재라든지 앞으로 변모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투자 지역으로 선점을 하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접근성 같은 경우도 3호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불광역이고요. 현재 뭐 내부 순환로라든지 이 주요 업무 단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뭐 교통은 당연히 좋죠. 불광역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생활 인프라의 교통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메디컬이라든지 금융,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강점인 곳이고요. 주변에 학군 같은 경우도 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을 두신 자녀가 있으신 이 가정에서는 이 불광역 주변으로도 많이들 유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뭐 NC백화점, 뭐 제일 재래시장, 시장 등 뭐 쇼핑이라든지 장을 보실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실세권 형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뭐 은행이라든지 이 금융 인프라 역시 잘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이 대형 커피숍, 뭐 스세권이라고 하는 이 대형 커피숍마저도 있기 때문에 이 형성 자체 그리고 유동 인구와 상주 인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의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GTX A 노선이 2023년에 완공의 예정이 있고요. 2023년에 완공이 되고 2024년 정도에 개통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단기 임대 사업자를 내셔도 크게 이 매도 타임을 좀 더 빠르게 앞당기실 수 있는 호재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독바이역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들어서게 되고 서부 경전철,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이 6호선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 호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주목을 해볼 만한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반대로 세전역에서 이 고양이라든지 뭐 일산, 이 고양시청으로 가실 수 있는 이 지하철마저도 LH공사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 은평구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노후주택이라든지 이주민들이 많이 노후주택으로 인한 이주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가련 1구역의 재건축 때문에 이주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다소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의 인구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환경에 있는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화된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명으로는 대조동이지만 이 불광역으로 좀 불리는 게 더 친숙하실 거예요. 자, 현재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지가 좀 그만큼 좋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팀장님. 네, 현재 이 불광역의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뭐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은 뭐 다들 아는 사항이고요. 연신내 같은 경우는 이 가까운 곳에 이 인프라 자체가 좀 유흥시설이라든지 먹자골목 이런 것들이 좀 포진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현재 이 불광역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도 있지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메인 상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러도 많이 올 뿐더러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인기가 많아지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불광역에서는 이 6호선을 통해서 6호선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광역에서 독바이역이라든지 세전역에서도 이 충분한 호재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점진적으로 발전을 잘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불광역에서 또 3호선을 타고 연신내역에서는 바로 뭐 GTX가 들어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이 대조동 투룸 아파트, 바로 이 불광역에는 이 투룸 아파트이기 때문에 등기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부담을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주변 도시들의 뭐 3호선이라든지 6호선을 이용을 해서 뭐 일산이라든지 고양 그리고 마포, 뭐 종로라든지 뭐 용산 쪽으로도 이 주요 업무 단지 쪽으로 충분히 잘 가실 수가 있고 이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다 이 생활 인프라에 뭐 실세권이라고 앞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변에 근린시설이라든지 이 백화점 그리고 학군, 뭐 제일시장 그리고 뭐 금융 인프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실세권을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다 더불어 호재까지 겹쳐진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호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구에는 좀 인구가 꽤 많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메인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불광역뿐만이 아니라 이 은평구 전체적인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3호선과 6호선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뭐 교통에 크게 불편함이 없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많은 인구들이 이 정해져 있는 이 교통을 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정적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호재들이 있는 은평구, 불광역, 뭐 연신내, 은평구 상권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는 이 은평구의 1인 가구 비율 자체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곳이 바로 이 불광역 투룸 아파트이기 때문에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에 많은 임차인들이 발생을 하는 곳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서울을 봤을 때 1인 가구 자체가 좀 비율이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주변 쪽으로 뭐 3룸 아파트보다는 투룸이라든지 1.5룸의 아파트가 좀 인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GTX A 노선이 이 연신내 구간에 착공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뭐 3호선이라든지 6호선을 통해서 불광에서 뭐 종로라든지 뭐 DMC, 마포 쪽으로 뭐 10분대의 주파를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 강남권까지, 강남 노선까지는 현재는 뭐 1시간 이상이 걸리죠. 하지만 이 GTX A 노선을 통해서 강남까지 약 10분대로 주파를 하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으로 보여지는 호재가 곁들여진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연신내 구간이 착공에 돌입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 GTX A 노선이 개발이 돼서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강남권 노선이라서 외부에서 반대로 이 은평구, 불광이라든지 연신내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크게 장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주변 자체로 신축을 지을 수 있는 이 부지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신내역 주변이라든지 불광역 주변에는 이 신축을 짓거나 이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부지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집가라든지 집값 자체가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부경전철입니다. 바로 이 세전역, 같은 6호선이죠. 몇 정거장 안 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세전역인데요. 세전역에서 신촌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대 입구까지 총 16.15km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세절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완공이 되게 되면 서부경전철 완공이 될 경우 주요 업무지구 직주 근접성은 뭐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통행 시간 자체는 좀 반으로 줄 것이며 이 교통편이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교통 호재 덕에 이 은평구 자체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기대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역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입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독바이역 바로 전정거장이 불광입니다. 이 불광에서 독바이까지 한 정거장 차이가 되는데, 이 독바이역에서 바로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들어선다라는 것이고 예타 발표 임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확정이 됐을 경우에 이 수혜 지역으로 뭐 당연히 독바이역도 그렇지만 독바이역보다는 주거 환경만 있는 독바이역보다는 생활 인프라가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불광역이 정말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교통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호재, 교통 호재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 부동산의 가치는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서부경전철과 신분당선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이 서명운동을 통해서 서울시청에 전달이 됐고요. 그 이후에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도 서명부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정말 빠르게 착공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도 많은 당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정말 조만간 되지 않을까,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가련 1구역의 재개발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뭐 불광이라든지 뭐 연신내 그리고 대조 뭐 이쪽 주변으로 이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주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주민들이 뭐 일터도 주변이고 그리고 주거 환경도 그 주변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공급을 많이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수요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주변 자체의 공급률이 많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불광역 주변의 아파트를 꼭 선점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호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임장활동입니다. 뭐 주변에 전문가가 계시다고 하면 동행을 해서 꼭 한번 임장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분 좋은 호재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서 GTX A 노선이 들어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점이 가장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불광역 부동산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는 이 은평구 자체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GTX가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많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 지역을 아직까지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교통 호재가 들어서게 되면 이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으로 투자 지역으로 선정을 해보시고 현재는 이 유망 지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호재 및 수혜 가능할 수 있는 이 교통 호재가 들어섬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 지역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에 따라서 이 등기가 어떤 종류인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불광역은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이 뭐 많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등기가 아파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상권에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오는지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3호선이 들어가 있는 이 불광역은 종로라든지 을지로에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뭐 월세가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이런 임차인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면 정말 이 투자를 하실 때 큰 근심 걱정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크 포인트 잘 한번 짚어보시고요. 이 불광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블 역세권, 이 불광역 일대 주변의 이 투룸 아파트, 현재 시세는 좀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현재 이 주변에 불광역에 투룸을 기준으로 하고 투룸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냈을 때 임대 금액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아파트입니다. 투룸 아파트를 투자하시는데 소액으로 3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를 냈을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8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은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좀 대출 금액이 좀 작죠. 1억 2천에서 1억 2,80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1억 4,800에서 1억 7,2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 역세권입니다. 3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57제곱미터, 시세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와봤습니다. 바로 부평인데요. 지하철 1호선 부평역 역세권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역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지역인 이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동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 지하철 부평 역세권입니다. 부평 초역세권입니다. 바로 이 부평역 맞은편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거리에 이 부평역 지하철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유형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3룸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면적 자체가 전용 면적이 57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를 하시고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4.6%의 취득세가 아니라 이 4.6%의 취득세의 15%만 내시면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를 보자면 2억 3천에서 2억 5,5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평 역세권 지역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으로는 현재 이 부평은 약 50만 6,682세대의 세대수 21만 1,176세대 정도가 되고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1인 가구 약 7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용 면적이 57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역시 수용을 할 수 있는 크기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근성 역시 굉장히 훌륭하죠. 바로 이 지하철 및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부천,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 등 이 서울 쪽으로 나가시는 이용에 지하철을 이용을 해서 타고 나가실 수 있는 게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서울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뭐 서부권이라든지 강남, 판교, 김포, 일산 내지는 이 서울 화곡, 신월동, 영등포 접근성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생활 편의시설,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 부평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역세권 주변에는 뭐 없는 게 없죠. 그만큼 많은 시설들이 있고 학군이면 학군, 백화점이면 백화점, 내지는 뭐 병원이라든지 뭐 금융 인프라 역시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형의 도시, 양질의 주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GTX B 노선을 더불어서 뭐 부평 미군기지 바단, 그리고 굴포천 사업 내지는 이 부평에서 주관을 하고
자, 부평역 하면은 지하 상가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없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주변의 입지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하 상가가 바로 이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죠. 그만큼 이 유동인구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부평역을 이용을 해서 이 교통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1호선이죠. 바로 구로와 용산, 서울역, 청량리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가 있고요. 급행이 다니기 때문에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 부평역에서 인천 지하철을 갈아타게 되면 환승을 하게 되면 부평시장역을 지나서 바로 이 부평구청역이죠. 부평구청역인 7호선을 이용을 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 반포 강남까지도 충분히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반대로 이 부평구청역에서 7호선은 현재 청라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청라까지 나중에 완공이 되게 되면 이 인천 자체에서 정말 교통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이 부평역 바로 맞은편에는 부평 서초등학교라든지 부원중학교, 부원여중 많은 학군들이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주변 자체에 대형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 사무직들, 여러 가지 기타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평역 바로 앞에 이 초역세권은 바로 슬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이 주변에 뭐 미군부대 개발부지라든지 굴포천 보건사업 11번가 보건사업, 도시재생까지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잠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분석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은 정말 잘 갖춰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 서울과의 접근성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접근성은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호재 분석까지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네, 예전에 이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을 봤을 때 A 노선과 C 노선은 강남을 통과를 하는데 이 B노선은 강남을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이 B노선이 좀 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력이 좀 낮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GTX B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송도, 인천시청, 부평을 지나서 마석까지 중간에 서울역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서울역에서 통과하는 이 GTX B노선이 바로 이 강남 남부광역 급행철도와 연결이 되어서 바로 이 부평 종합운동장에서는 잠실 라인으로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강남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송도 내지는 부평에서 잠실까지 가는 것도 40분 만에 주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남선을 갈 수 있는 게 정말 날개를 달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 되었다라는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평역 초역세권 바로 근처에는 부평 미군기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는 현재 캠프마켓으로 활용 방안을 지금 대응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이 부평구는 인천시와 캠프마켓 활용 방안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관광으로서 역할을 해낼지 아니면 근린시설로 역할을 해낼지 정말 기대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는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관광을 하게 되면 많은 인구들도 유입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주변의 주거 환경 역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굴포천 보건사업입니다. 현재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와 이 소형 주택들이 많은 주택 단지 사이를 해서 이 굴포천 보건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굴포천 보건사업 자체의 전에는 바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차장으로 된 곳에서 이 복귀를 하게 돼서 바로 이 굴포천 보건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깨끗한 길이 들어설 거고 보행로도 들어서게 될 거고 이 주변에 또한 이 도시재생 11번가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네임밸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대상지와 관련된 중앙부처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과 통합적 마스터 플랜을 구성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굴포천이 복원이 되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 거기다 지역 상권 확산 프로그램,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는 정비를 한다는 것인데 이 정비를 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늘어나게 한다면 이 주변 자체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보행 환경까지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요. 쾌적한 길이 많이 들어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에 스마트시티가 이 밑바탕을 다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주차장 자체의 자리를 복개를 하게 되면 이 주차장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 로봇 주차 시설을 좀 도입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주변에 뭐 도시 경관이라든지 보행 여건을 개선을 위해서 스마트 보안 등 그리고 스마트 벤치, 스마트 그늘막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부평 자체에 많은 것들이 이 호재 덕에 변모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정말 이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많은 기대를 보실 수 있고 투자를 하실 때 점진적으로 금액 자체가 많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체크 포인트와 가격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역시나 GTX는 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죠? 잘 살펴보시고요. 자, 저희 수도권 인근 지역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피스텔입니다.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부평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매매 가격의 오름세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평역 주변에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때문에 높은 이 건물들을 지어야 하는 이 건축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게 되면 많은 금액들도 올라가게 되고 건물의 층수들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매매 가격의 오름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꼭 이 부평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매매 가격의 오름세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많은 것들을 이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GTX B노선의 전망 굉장히 좋아졌죠. 이 강남을 통해서 잠실까지 갈 수 있는 이 GTX B노선에 대한 전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호재에 의한 투자 흐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평역 주변의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도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체크포인트 잘 설정을 해보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역 분석이 이제 끝났으면요. 저희 마지막 정보 한번 만나보셔야겠죠. 시세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현재 이 부평 주변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2년 전과 3년 전과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시세는 2억 3천에서 2억 5,5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냈을 때 시세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입니다. 실투자 금액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냈을 경우에는 임대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금액이 굉장히 많죠. 이곳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보단 대출 금액 자체, 대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월세를 냈을 때도 굉장히 소액입니다.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묵동 6호선과 7호선 더블역세권 태릉 입구역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 시세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중랑구 묵동 서울 동부권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입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현재 이 입지는 태릉 입구역 주변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묵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당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태릉 입구역에서는 뭐 도보 한 5분에서 7분 정도 안에 이 주택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6호선과 7호선을 이용을 해서 6호선 같은 경우는 뭐 이태원이라든지 삼각지, 그리고 이 6호선에서 바로 석계역 한정거장을 지나가서 1호선을 통해서 뭐 종로라든지 의정부, 거기다 이 7호선을 통해서는 뭐 강남 내지는 송파와 잠실까지도 충분히 30분 안에 도달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직지 근접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주변을 보시면 종로라든지 강남, 송파, 잠실 자체에 임대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입지적으로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금액 소액으로 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주변을 통해 이 중랑구에는 어떤 호재가 들어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랑구 목동은 아무래도 좀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호재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중랑구에는 GTX 노선이 2개가 들어갑니다. 현재 이 광운대역 근처죠. 현재 이 망우역이라든지 광운대역에는 GTX C노선과 B노선이 들어가고 결정이 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곳은 바로 이 광운대 근처이기 때문에 이 광운대에 GTX C노선이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그림을 좀 보시자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A노선이라든지 C노선, B노선 등이 있는데 요즘 흔히 얘기하는 이 노선 자체가 GTX 노선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노선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요즘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GTX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금정에서 의정부까지만 이 노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 BC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 금정에서 수원까지 연장을 했고요. 의정부에서 덕정까지 연장을 하면서 이 노선 자체가 형성이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도 어마어마하고 이 경제 효과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2021년도에 착공을 하고 목표는 2026년도에 개통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주변 자체에 투자를 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이 장기 임대 사업자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면목선 경전철도 있습니다. 이 태릉 입구역과는 다소 좀 거리가 되지만 이 중랑 자체에 네임밸류가 올라가면서 이 주변에 교통 호재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면목선 경전철 같은 경우도 청량리역에서 이 신내역까지 이어지는데 이 라인 자체에 그만큼 수요 자체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 교통의 분산을 통해서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 면목선 경전철입니다. 현재 중랑구 자체에 아무리 이 교통 자체가 많다고 해도 상습 정체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노선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이 노선 자체는 3개의 환승 역세권이 있고요. 청량리 역세권과 연결이 되어 있고 많은 유동 인구를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순환 노선 형태로서 이 교통망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64분, 1시간 반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현재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강남권까지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월계 라인에서 강남까지 10분대를 잇는 이 동부간선도로 이 지하 사업은 2026년도에 완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차로 강남권까지 정말 빠르게 진출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을 주거 환경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지역은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고 차가 많이 막혀라고 해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구 유입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되면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지상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큰 수변공원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 크기는 여의도공원의 10배 정도가 되는 수변 공간이 조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숲세권이 조금 더 커지고 앞으로 이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거기다 일자리 창출도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이 숲세권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SH공사 본사 유치가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SH공사가 개포동에 있는 SH공사가 이 신내동으로 이전이 유치가 확정이 됐다라는 것인데 이 공기업 자체가 이전을 하게 되면 강북 균형 발전, 공기업 유입, 지역 경제 전반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요. 이 중랑구 산업시설 확충, 원동력에 되는 이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확충을 통해서 원동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홍보 상징, 거기다 민간 기업 투자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권 발달, 거기다 학군 수준 상승,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주택, 상가의 시세 자체도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수요 매매가, 임대가 상승 자체와 이 거래 및 분양이 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체크 포인트와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호재가 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GTX C노선입니다. 개통되면은 경기 북부부터 서울을 거쳐서 경기 남부까지 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인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체크 포인트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저평가 지역이고 크게 관심이 없던 지역인데요. 하지만 이 주변의 호재 덕에 같이 이 금액 자체가 견인 역할을 해서 점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는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팔 때를 꼭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초 매매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GTX 노선이 최대한 가까운 지역으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자금에 맞는 투자 전략을 꼭 세우시고 이 과감히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유는 GTX A 노선 주변으로 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데 정말 많은 노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GTX가 들어가는데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강남이라든지 삼성같이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금에 맞는 투자 전략을 꼭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주변 자체에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 시설들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그리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 옵션이 잘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릉 입구역 더블 역세권 주변의 시세도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좀 보수적으로 제가 시세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2억 4천에서 6천까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 지역 자체의 현재 시세 2억 3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했을 때 임대금액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1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월 60만 원 정도, 대출 금액 9,200에서 9,600,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1,800에서 1억 2,40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황부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